자,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이제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좀 해봤었고요. 자, 이러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거, 적정하게 먹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소화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지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넘어갔네. 네, 자, 지질. 자, 지질은 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자,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좀 기름 성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기름을 녹이는 성분, 용매에, 특별한 용매에 따라서 녹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착색도 되고, 또 천연 지질은 착색이 된다는 거, 무색, 무미, 무취하다. 기름 자체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물성 식품 섭취로 지방을 먹는다든지, 이제 당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이제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어디에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질이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각종 대사증후군,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암, 동맥경화, 자 이러한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는 질병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총 섭취량이나 또 구성분, 또 그 다음에 지방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자, 구성분이라 얘기하면 지방에도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지방, 이제 좋은 지방, 이제 그런 것들을 섭취하고, 이제 지방의 총 섭취량에 대한 이제 한계를 좀 가져야 된다.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통찰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에 보통 한 20%, 책에서는 한 20% 정도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7.5%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제 이러한 지방들이 이제 축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LDL 형태가 되어서 각종 혈관을 통해서 각종 신체 조직으로 가면서 이 LDL 같은 경우 혈관벽에 아주 잘 달라붙은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붙는다는 거.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라는 이제 병이 발생되고요. 그러면 이제 LDL 반대되는 게 HDL. 자, HD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LDL에 대한 이제 지방을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혈관을 청소하는 HDL이 이제 또 많아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아무리 좋은 이제 뭐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지방은 지방이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도 과량으로 섭취를 하면
좋지 않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자,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또 보면 고체 상태인 지방 그리고 액체인 이제 기름, 이제 팻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액체고 팻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덩어리 결합이 되어서 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방산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 왜? 이 지방산은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인 탄소 원자가 쭉 길게 늘어져가 있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가 있고 줄같이 쭉 길게 되어가 있고 거기에 카르복식이라는 자 마지막에 또 카르복식이를 다른 한쪽에는 메틸기를 이제 양쪽에서 가짐으로써 이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그렇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몇 개? 세 개. 자, 하나, 둘, 셋.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돼가지고 지방인데 이름이 이제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 자,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다시 조각조각 내어야 분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방을 분해할 때는 조금 힘들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탄소 사슬들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자,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되어 있고요. 자,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되어져 있다. 자, 중간에 탄소가 붙어져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불포화 지방이고, 자,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포화 지방이다. 이중 결합이 아니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가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 홍아씨, 해바라기, 면실, 대두유, 자, 생선기름, 자,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에 좀 풍부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포함 지방산 이중결합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위에 그 그림 보면 탄소 하나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가 C가 같이 붙어 가지고 이중결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형태, 카놀라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뭐 드레싱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좀 많이 먹죠, 그죠? 자 그다음에 점도가 낮아서 이제 이걸 이제 후라이용 이런 거에는 이제 조금 안 좋은 그래 되면 이제 성질이 좀 변하는 자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굴로 먹는 거.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들기름 형태, 그런 들기름 형태도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할 때 냉장고에 보관하는 자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오메가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3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오메가 6, 오메가 9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기름, 카놀라유, 이제 고등어,
청어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리노 리놀레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같은 이름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조금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이제 농도를 저하시켜서 심장병이나 이런 위험을 좀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메가 6 같은 경우 이제 옥수수 기름, 홍화시 기름 이런 것들이 약간 더 무겁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HDL 아까 얘기했잖아요. LDL은 거기에 혈관에 달라붙는 거고 HDL은 그 달라붙은 것을 다시 가져와서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참기름 이런 것들은 약간 HDL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조금 너무 많이 과잉 섭취했을 때 뭐든지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과잉 섭취했을 때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 비율 같은 경우 볼때뭐 조금 이제 뭐 섞어서 먹는 예를 들자면 이제 비빔밥을 먹을 때도 참기름과 들기름을 좀 섞어서 이제 먹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하면 좀 좋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각종 어, 것들에 대해서 오메가 3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들깨기름,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간기름, 자 이런 데는 이제 오메가 기름들이 좀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포화지방이 많은 거는 이제 코코넛 기름, 버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 지방. 자,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자, 지방산. 자, 이런, 이제, 건식품으로는, 자, 카놀라유, 들기름, 호두, 자, 청어, 연어, 다량어, 멸치, 이런 것들은 몸에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옥수수 기름, 이제 홍화씨,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몸이 좋은데 카놀라유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카놀라유를 이제 키우는데 뭘 하냐면 이제 인공적으로 조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조금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유전자 조작된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인체에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지방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탄소 위치에 따라 C 이렇게 C하고 C 탄소 부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 오메가 지방산 같은 경우에 자 도표를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포화 지방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 자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것. 탄소 하나에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CIS 불포화 지방산은 같은 구조. 그 다음에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지방 아닌데 지방 같은, 자, 지방화를 시킨 거.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몸에 안 좋겠죠, 그죠?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를 좀더 보관이나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버터와 그리고 이제 경량화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 버리면 트랜스 지방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돼 버리면 다른 첨가 물질 H, 수소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은 만약에 몸에 들어오면 좀 안 좋은 역할을 하겠지요. 자,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산. 자, 그 다음에 시스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좌우에 탄소 사슬이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자, CC 탄소가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되어가 있으면 자, 시스 지방산이라 하고 하나는 위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하나는 탄소 있는데 밑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 중에서도 자연에 있는 식품 중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일부만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가수 소화가 되어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대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